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창의적 사고와 코딩 기말 보고서 발표를 맡게 된 건강하고 싶죠 팀의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 속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헬린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수를 하고 21세에 대학교 1학년을 입학한 이 헬린은 오랜 수험생 기간을 보내는 동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져 허리와 어깨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치료도 받아보고 한의원에도 다녀봤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헬린이는 PT에서 자세 교정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대학생 신분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로 스트레칭 등을 따라해봤지만 이 자세가 나에게 맞는 자세인지 맞는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헬스장을 다녀도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없어서 갈 때마다 항상 러닝머신만 뛰다가 오고 나는 헬린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헬린이는 누군가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 방법을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스토리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 헬린이라는 페르소나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헬린은 21살 여자로 어깨와 허리 건강이 좋지 않아 부담이 되는 개인 PT 대신 자세 교정을 위해서 혼자서 유튜브를 보며 운동했지만 오히려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격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뛰어난 PT를 소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헬린이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헬린님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 PT를 시작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PT를 통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건강관리는 PT가 아니라 시설이 갖춰져 있는 헬스장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저 같은 초보자의 경우는 다른 전문기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막연히 헬스장에서 건강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외에 PT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제 경험상 병원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허리와 어깨 통증에 지속적 효과가 없었기에 PT를 받는다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습관 자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자세를 교정하는 등 올바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는 요즘은 꼭 PT가 아니어도 유튜브를 통해 부위에 맞는 여러 스트레칭 방법을 배울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해보았을 때 어느 부분을 초점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제게 맞지 않는 운동을 했을 때 한동안 움직이기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만으로는 적절한 운동 방법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PT의 접근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우리 또래인 대학생만을 놓고 본다면 접근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비용이 저렴해야 하며 짬을 내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비용 부담이 적은 기구들로 스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 PT에 대한 헬린이의 경험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개인 PT와 헬스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의 입장 역시 헬린이와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열량 음식 섭취와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학업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고 적절한 운동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는데 접근성이 뛰어나고 비용이 저렴하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어플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화면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스캔표를 진행하여 자세 교정 기능,
나에게 맞는 실제 트레이너와의 1대1 커뮤니케이션, 카메라의 자세인식 기능, 그룹 트레이닝 기능, 자신에게 맞는 트레이너 매칭 등을 생각해냈고 이를 어플에 적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세레머니 어플의 메뉴 구조도는 이렇게 구상하였는데 먼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1대1 코칭 식단 관리를 해주는 식단 관리, 트레이너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동기부여, 개인 정보의 메뉴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1대1 코칭과 운동은 크게 실제 트레이너를 매칭시키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1대1 코칭을 할 경우 실제 트레이너와의 일정을 잡은 뒤 화상통화를 통해 운동이 진행되고 운동의 경우에는 혼자 동영상을 시청한 후 카메라를 켜 사용자의 자세 인식을 체크해주며 진행되는 PT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구상한 화면 흐름도입니다. 로그인 화면 다음에 크게 운동, 식단, 동기부여, 마이 페이지로 나뉘며 운동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1대1 트레이닝과 혼자 운동하기로 나뉘고 동기부여에서는 자신이 운동에 참여한 날수와 걷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식사 기록에서는 자신의 식단을 기록하고 담당 트레이너와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동기부여에서는 다양한 모임에 가입해 어플 유저들끼리 소통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구상하여 제작한 전체적인 화면 모형입니다. 자신의 운동 기록을 체크할 수 있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세레머니의 기능 중 걷기 운동과 식단 일기 기능을 앱 인벤터 스크린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우선 걷기 운동의 경우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목표 운동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동을 하기 전 운동 시작 버튼을 눌러 시계 기능을 통해 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며 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운동 중지 버튼을 누르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시작 버튼을 통해 측정된 남은 운동 시간은 몇 분인지, 만보기 기능을 사용하여 운동 도중 걸음수는 어느 정도인지 스크린에 표시하였고, 이러한 운동 기록을 저장하고 새로 운동을 시작할 때 기록을 초기화할 수 있는 새로 고침 버튼도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걷기 운동의 기능을 블록으로 구현한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1에 있는 모든 기능이 초기화되었을 땐 시계와 저장 알림, 시간 달성 알림, 새로 고침의 보이기 여부 값의 논리를 거짓으로 설정했습니다. 목표 운동 시간 설정의 경우 시간 표시 기능 레이블과 텍스트 박스를 통해 시간을 입력하고 잔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동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만보기 기능 호출을 통해 활성화하여 시계의 타이머 활성화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의 활성화 논리를 거짓으로 설정했습니다. 만보기 기능은 걸음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운동 중지 버튼을 통해 타이머 활성화가 거짓이 되었을 때 멈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동 종료 버튼은 타이머 활성화 여부를 거짓으로, 새로 고친 버튼은 목표 운동 시간과 시간 입력 활성화 값을 참으로 설정함을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식단 일기 기능에 대한 디자이너 화면 부분입니다. 식단 일기는 아침, 점심, 저녁 외에 간식까지도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인 동시에 그날의 기분이나 상태, 성취도, 운동 진행 정도, 간단한 자기평가 등등을 메모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기 작성 버튼을 통해 기록할 수 있으며 형식은 제목과 내용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작성한 일기는 저장하기 버튼을 통해 목록표의 제목 형식으로 나타나며 제목을 클릭하였을 때 열기 버튼과 삭제 버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단 일기의 블록 화면입니다. 일기 작성을 클릭했을 때 작성할 수 있는 형식인 제목과 내용의 텍스트는 빈칸으로 두었으며 제목, 내용, 저장하기 부분만 보이기 값을 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장의 전역 변수값은 0으로 일기 작성과 열기 기능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설정했습니다. 열기를 클릭했을 때 제어의 만약은 목록표에서 선택된 항목이 빈칸이 아닐 때 태그가 걸린 글을 열 수 있도록 했고 삭제를 클릭했을 때는 선택된 항목에 태그가 걸린 목록을 호출을 통해 지우도록 했고 목록표에 선택된 항목 값
텍스트를 빈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저장하기는 제목을 필수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논리를 통해 빈칸이 아닐 때는 저장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지정하기 부분을 열기 부분과 반대로 참과 거짓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알람 컴포넌트는 저장하기에서 아니라면 변수가 있을 때 경고창 나타내기를 통해 제목을 적어주세요 라는 텍스트를 표시하였습니다. 목록뷰 선택된 항목값을 빈칸으로 설정해 새롭게 작성된 일기를 들어갈 수 있게 하였으며 레이블도 이와 같이 빈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록뷰 선택은 합치기 텍스트를 통해 선택된 항목은 이라는 텍스트가 뜨면 목록뷰에 선택된 항목이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